안녕하세요. 부동산 절차 탕마의 백찬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내년에 과연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종부세가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종부세가 인상이 된다고 해서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주택을 팔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보유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민기 전문가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또 한번 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가 오른다고 해서 매물이 많이 나올까요? 반반입니다. 반반이다. 나오는 물건도 있고요. 오히려 또 보유하고 더 오히려 키핑하시는 그런 물건들도 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종부세가 뭔가요? 자, 이게 쉽게 얘기하면요. 부자세입니다. 부자세. 국가가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법으로 정해놓은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그 자산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시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그 기준이 얼마예요? 자, 주택 같은 경우는요, 1주택은 9억 원, 그 공시지가 기준이고요. 2주택 이상이시면 6억 원입니다. 결국은 공시가격? 맞습니다. 공시가격. 공시가격이 저희가 만약에 집을 6억에 샀으면 그게 6억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거래가라고 하는 거고요. 예. 거래가하고 공시가하고는 틀린 게요. 공시가의 다른 기준- 거죠?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보통 보유세가 이 종부세만 있는 게 아니라 재산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재산세의 과세 표준 기준이 되는 바로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요, 정부에서 매년 1월 1일 날 정식으로 이제 공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면요, 이 매년 한 7월 정도 되면 정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서류가 오는데, 날아오죠. 뭐 이렇게 공시지가 확인하라고. 찢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맞습니다. 거기에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그 공시가가 인정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혹시라도 이의가 있으시면 바로 이의 신청하시면 공시가 변동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 부동산 주택 가격을 잡겠다고 뭐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말씀하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가지고 종부세를 굉장히 많이 올려서 주택 가격을 잡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이제 그 정부 국회를 통과한 것 같은데, 그 내용 잠깐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 실제 지금 이제 정부 안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은요, 이 종부세 기준이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가 공시가격, 좀 전에 얘기했던 공시가격을 인상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시지만 뭐 지방권 말고요, 서울권 위주의 특히 아파트 가격의 공시가격, 개별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요, 금년 2018년보다 내년 이제 공시가격이 뭐 기본적으로 30%에서 50%가 인상이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아, 그렇게 많이 올라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차피 세금은 세율에 따라 적용되는데, 당초 금년도에 적용되어 있는 이 구간별 세율하고요, 내년도에 적용되는 세율이 인상이 또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죠? 지금 뭐 금액별, 이건 보통은 이제 3억 이하 같은 경우 0.6%, 0.5%였던 것이 0.2% 더해지면 0.7% 기준. 그래서 이게 구간별로 보면 뭐 5억 원대 이상 또 나가는 부분, 그리고 또 이 그만큼 재산의 보유액에 따라서 이 과세 표준이 되는데, 최고 인상되는 게 한 3.2%가 인상이 더 되는 거니까 그만큼 현재보다는 세율이 높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제 거래가가 있고 공시가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하나 발표한 게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렇게 어려워요. 어렵죠. 왜 그러냐면 이게 가격을 정하는 여러 가지 가격대가 상당히 좀 다양한데, 이 일반적으로 보유세는 공시지가 기준인데, 자, 우리가 실제 거래되는 건 거래가 기준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도세는 거래가 기준으로 가는데, 재산세는 거래가 기준으로 갈 수가 없는데, 왜? 최근, 자, 이유는요, 보유하기 때문에, 보유하는 기준은 거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양도소득은 말 그대로 소득이 발생을 하니까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 따진다는 게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차이가 좀 있는데, 바로 이 거래세에 육박하는, 그래서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거를 별도로 잡아서 결국은 공시지가도 상승을 했는데, 공정시장가액까지 별도로 잡아서 조금이라도 더 인상하겠다라는 바로 이러한 또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매매 가격만큼
공시 가격을 올려서 지금은 이제 그 차이 때문에 세금이 조금 낮은데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거래하는 그 가격만큼 과표를 만들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 얘기가 맞나요? 맞습니다. 아유, 어려워요. 거기다가 세율까지도 인상했다는 거죠. 아, 세율.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뭐 돈 많은, 아까 뭐 13억, 15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뭐 하는 건지 많은 건지 그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 지금 지금 저희 내용 시청하시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요. 혹시 본인이 그렇게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잘 따져보셔야 되는 게, 자, 내가 지금 현재 현금 흐름과 경제력이 없는데 부동산은 강남권이든 용산권이든 그래도 큰 거를 한 20, 30년 전에 갖고 있었다 라고 하는 분들이라 그러면 제가 볼 때 자금 여력하고 또 다중 채무를 두고 있는 부분이라 아마 매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강할 거고요. 20, 30년 전부터 가지신 분. 그렇죠. 근데 반대의 경우, 양도세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반대의 경우가 뭐냐면, 나는 지금 자금 여력도 있고, 난 지금 또 수입도 상당히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어차피 서울권에서도 오를 곳은 오른다라는 게 원칙이거든요. 굳이 지금 매도를 통하지 않고도 가격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어차피 수익은 벌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심리 때문에 여유 있는 분들은 암만 정부에서 보유세 인상을 하더라도 안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 아까 얘기했던 좀 부족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자금 압박에 세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압박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매도 쪽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 어쨌든 그 세금 보유세를 늘리면서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한테 보유에 대한 부담을 줘서 물건을 시장에 나오게끔 해서 거래를 활성화시킨다. 그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안정화될 것이다.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회에서 계속 종부세에 대한 얘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